진짜 맛있다. 경쟁력 있고.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저희는 예상은 했어요. 한식이라는 장르가 세계적으로 먹히고 있다. 한식의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K푸드 한식에 관심을 가진 파리의 한국 음식점 수도 2배가 늘었습니다. K푸드 수출액은 최대 수출 실적을 향이 미쳤다. 뭐야? 와 엄청 빨라. 미쳤어. 이거 약간 선재 스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처음 알았어. 아 진짜? 먹을 땐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 네, 오모테마스. 사실 저는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도 여러 요리를 도전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 희열감이 있어요. 그걸 또 그걸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봤어요. 아직 한식의 장점들이 보여주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내가 잊고 있었던 한식들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우리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저는 맛보고 싶어요. 온도 나왔어. 와 재지은 거 같고. 뭐야? 이 질감 뭐야 이거? 껍질을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고 삶는 것도 가르쳐주게 잠깐 기다려. KAG 셰프들은 그리고 스네마다 한번 와야 돼. 했을 거예요. 예전에 정말 TV에서 많이 보시던 분이 왜 내 옆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냐. 이제 우리 식구들만 오면 되는데 어떡해.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야 짱이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김치찜. 제가 사실 일식보다 한식을 좋아해가지고 소화 다닐 때도 그 김치를 들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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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네.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우와, 뭐예요? 역시 일본 분이라서인지 리액션이 들어오실 때부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네.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제가 좀 맛있는 음식들을 좀 모아봤어요. 정말요? 네. 차리신 거예요? 아니요, 사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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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재식입니다. 궁금한 게 많잖아요. 먹다 보면 되게 궁금한 그런 거 많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 한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재미와 정복, 전통과 짜릿함 동시에 잡는 그런 지식들을 많이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경북 영주 처음 와보는데. 나도 영주 처음이야. 진짜 잊을 수 없는 식탁이라든지
할머니가 해줬던 황태구이. 예. 물론 이제 지금은 먹을 수 없지만 그 어렸을 때 기억에는 제가 그냥 그거 보면 막 그냥 흰밥이 계속 들어가고. 한식을 되게 배우고 싶었는데 사실 요리사인 저도 모르는 요리가 되게 많거든요. 와 저걸 저렇게 먹어. 이게 아직도 새로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와.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게 음식에 대해서 진심인 분들과 좀 음식에 대한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초대를 해봤는데 네. 사실 한식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죠. 매일 먹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보다는 많이 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특히 요리사인데도 한식에 대해서 생각보다 무지해가지고 네, 그냥 2%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도화지에다가 색을 쫙 올리는 것처럼 이 한 숟갈에는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했을 때 이 조합들이 영주가 네. 땡초 이런 것들로 유명하더라고요. 고추 농사가 유명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음식들을 제가 아침에 다니면서 먼저 사봤거든요. 우와. 다 빨간데요? 빨갛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이렇게 빨갛고 좀 매운 맛을 사랑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떡볶이가 색깔이 보통이 아닌데요? 저기 태양초 해고추라서 더 빛깔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좀 매워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어머니 제일 맛있어요, 여기? 여기서는 쫄면, 매운 쫄면이에요. 네. 불쫄면인데 불쫄면. 사과, 배, 인삼 저희 고장에서 나는 걸로 만드는 침 나와. 도전해 보니까 어떡해? 대신 조금 더 네. 유연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네,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짜잔. 바로 이거 뭐야? 신기하다. 맛있게 생겼어. 태평초라는 음식. 무기야? 묵? 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메밀묵 약간 이런 거군요. 어떻게 보면은 김치찌개와 좀 흡사할 수 있고 김치찌개와 돼지 목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을 올려서 이게 두부 대신 무기용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들어진 음식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의 썰로는 태평성대, 백성들이 태평성대한 일들이 많고 음식도 이렇게 가깝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먹겠습니다. 약간 그런 돼지찜 같은 약간 그런 맛. 깊은 맛인데 묵 따뜻하게 먹으니까 매력 있다 이거. 묘하게 어울리는데? 맛있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이건 좀 소주 생각나는 맛이죠. 네. 이런 거는. 근데 맛있네요. 맛있어요. 매력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육수를 끓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고추 씨가 엄청 중요해요. 맞아. 그렇지. 그게 매운 맛이에요. 씨에 기름이 지방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딱 그 느낌을 딱 내는 거죠. 네. 이제 양파, 당근, 샐러리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는데 한식 하시는 분들의 그 육수는
마늘, 대파, 그렇죠. 생강, 양파. 그리고 고추씨를 꼭 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매운맛이 밸런스를 되게 탄탄하게 잡아준대요. 그래서 저도 그거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아 고추씨를 넣어. 이게 또 약간 영주 분들의 소울푸드래요. 약간 얼굴이 조금씩 달아오르는 느낌, 살살 피어오르는 느낌입니다. 콧김으로 약간 뭐가 나오는 것 같고. 눈물 콧물 좀 나올 거예요. 캡사이신 소스 그런 거 먹으면은 매운맛 여기까지 막 쏙 쓰리고 그런데 이건 그게 없어 좀 편해. 약간 좀 상쾌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찐득한 이런 느낌 아니고. 깔끔해요. 그 약간 텁텁한 맛을 없애려고 인삼을 좀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깔끔한 매운맛이 나는 것 같은 느낌. 네. 오. 이거 감칠맛이 되게 약간 맛있게 맵네요. 그렇게 강한 매운맛 안 나고 매운맛이 좀 있으면서 딱 그 정통 떡볶이 막 그 달면서 짜면서 매우면서 그게 떡을 쫄깃쫄깃 할 때마다 그 스며드는 그런 느낌으로. 감칠맛이 떡볶이가 와 이게 와우, 감사합니다. 이게 점점 온다. 떡볶이 안 매워 안 매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도 매운 걸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고추는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요? 고추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한 조선 중기 정도, 한 400년 전 이때쯤부터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것 같거든요. 네. 초창기에는 고추를 사람들이 이거를 먹는 거라고 별로 생각 안 하고 호신용. 호신용? 근데 그것도 약간 비슷하게 본 거야. 똑똑.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 진짜. 고추를 먹으면 너무 매우니까 고추를 먹으면 죽는다 이런 소문도 많이 퍼져 있었어요. 일본의 지역에 따라서는 전설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독을 주려고 고추를 막 이렇게 좀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국에 가보니까 조선에 가보니까 조선 사람도 이거 맛있지 이러면서 먹고 있더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식의 전설이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한국 음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데 이게 마침 뭐랄까요. 한국인과 이렇게 원래 태어난 곳은 남아메리카였지만 한국인과 이렇게 마주칠 어떤 운명이었는지 그 후에 한국 음식이 엄청나게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등장 이후와 이전이 너무 명확하게 음식의 길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 하긴 생각해보면 떡볶이가 원래부터 빨갰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약간 궁중 떡볶이 이런 몰랐죠? 간장 베이스로 한. 그게 원래 떡볶이에요? 고추장. 또 김치도 사실은 백김치였었대요. 맞아. 뭔가를 추가해서 더 맛있는 걸 만들어 보고 싶고 변화돼 나가는 밥상이 아마 한국 밥상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우와.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매운맛은 다른 나라의 매운맛과는 달리 항상 단맛이 따라오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 저 고추장을 되게 좋아해요. 고추장 근데 매운맛보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감칠맛. 밥 먹었을 입에 때. 착착 달라붙는. 근데 텁텁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에 약간 그 노른자로 소스 역할도 하고 나물에 약간 수분감으로 이렇게 비벼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고추장만큼 우리나라 고유 소스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고추장. 언제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예전부터 된장이라는 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쓰이던 이 메주하고 이렇게 가루를 합쳐서 뭔가를 만든다라는 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고추장 이런 거 만들어진 거는 조선 후기 때 보고 있습니다. 와. 된장은 있었지만 간장은 있었지만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 고추장이라는 게 또 태어나게 되고. 네, 혹시 직접 만들어 보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도 없어요. 우리도 한국인이지만 생각보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나 매일 소비하고 있는 장에 대해서 같이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공기 너무 좋다.
영주까지 온 이유가 아마 이곳에 오기 위해서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냄새나 냄새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셨습니다. 우와. 와, 여기 항아리가 정말 많은데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저희가 1000개 조금 넘게 가지고 이 향이 나는데요. 잠깐, 벌써? 진짜로 느낌이 나요. 깊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원래 영주가 좀 장으로 유명하기도 한가요? 영주가 옛날부터 콩이 좀 유명한 편이라서요. 장 자체가 유명하다기보다는 워낙 콩이 유명하고 공기 좋고 물 맑기로 좋은 데니까 장담국엔 딱 좋은 데. 지금 여기 있는 장들이 단순히 1, 2년 걸쳐서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최고 오래 보존된 장은 몇 년 정도 됐나요? 지금 저희가 아버님 때부터 해서 지금 한 저희가 96년, 7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가장 오래된 간장은 그때 만든 간장이 97년도에 만든 간장이었고요. 나보다 언니다. 이야. 언니예요? 치키보다 언니야? 난 2002년생. 20년 넘은 그 간장 어떨 때 쓰는 겁니까? 뭐 되게 높은 분 오셨을 때만 이렇게. 아니요, 되게 높은 분은 아니고 이제 아주 친한 분들이나 이제 좀 유명한 셰프님들 오시면 저희 셰프님 두 분이나 네.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럼 이따가 안 그래도 저희 뭐 좀 자랑 잠깐만 드리자면 뭐 두 분은 아마 또 익숙하실 텐데 예전에 나오셨던 그 서바이벌 요리 프로 네. 심사위원 하셨던 이제 안성재 셰프님도 가게에서 저희 장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최대 국적기 그러니까 여행사의 퍼스트 클래스랑 이제 프리스티지 클래스에서 한식 메뉴에 저희 거죠. 국적기 항공사의 비즈니스와 퍼스트에 들어가는 음식이라면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외국인들을 자연스럽게 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네요. 지금 약간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데 정말 이 순수한 장의 냄새가 되게 뭔가 입맛을 좀 당기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향긋해요. 네. 향긋하고. 뭘 자꾸 이렇게 찍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자꾸 거의. 우리 아까 얘기했던 청양고추 그냥 생으로 쌈도 싸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도 한 맛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산지다 산지. 좋습니다. 오예. 우와. 기대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와. 이게 뭔가 그 달달한 달짝지근한 냄새. 네. 잼 같은 거 개봉했을 때 나는 그 있잖아요. 달달한 향. 그 엿기름 때문에 그런 거야? 엿기름 향이. 이게 뭔가 지금 이렇게 딱 보기에도 흐물흐물한 게 아니고 쫙 응축된 것 같은 느낌이 보여요. 이거 라즈베리 잼 아니야 이거? 라즈벨리즈. 이게 바깥에 보시면 좀 검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공기 만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엿을 제일 많이 받는. 이거 딱 끓여내면. 네. 아, 여 색깔. 여 색깔. 바로 고추장 아시는 고추장 색깔이 나오고요. 와 엄청 능축되어 있는. 네. 와. 나 이 텍스처 너무 궁금해. 야채를 한번 드셔보시죠. 채소를 먼저. 채소 먼저. 근데 고추장이 좀 적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푹 찍어 먹어야 맛있다. 아, 이게.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죠.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닙니까? 나도. 저도요. 사실 저 조금 찍어 먹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는 그 물엿을 쓰지 않아서 단맛도 그렇게 좋아요. 와 이거 향이 미쳤다. 치킨님도 드시죠. 아 네네네. 네. 뭐야? 이 질감 뭐야 이거? 우와. 달라. 너무 향긋해. 우와. 너무 달라, 향긋해. 너무 향긋해. 우와. 너무 달라. 향긋해. 그지? 너무 향긋한데? 그리고 안 짜. 안 짜. 네. 그리고 아침에 그걸 먹어서 그런지 별로 안 매운 것 같아. 이미 위를 한번 좀. 와 이걸 떡볶이 만들면은 엄청 향긋할 것 같은데. 끝나지. 그런 된장 맛 같은 건 콩 맛도 좀 진하게 나는 것 같아요. 맞아.
그죠? 저는 요 멸치 찍어 먹는 네, 거 엄청 맞아요. 좋아해요. 네, 멸치죠. 네. 이거는 이건 진짜.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그 말린 멸치인데도 멸치가 약간 젓갈로 변신하는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런 느낌. 푹 깊어지는 느낌. 너무 맛있어. 아시아에서의 된장의 역할들은 다 있는데 고추장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혜인 거지. 저는 삼겹살을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저도 네, 되게 좋아해요. 그 맨밥에 고추장만 넣어서 비벼 먹는 거 좋아해요. 거기에 마가린 살짝. 남노님께서 고추장찌개 만들고 네. 시판 고추장으로 제가 이런 고추장으로 고추장찌개 만들면 제가 남노님 이길 수 있습니까? 전 지죠. 전 재료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재료가 반이라니까. 좋은 재료를 찾는 그 눈. 재료가 9예요. 9 저는 봤을 때. 1이 그냥 요리사가 관여하는 정도지. 그래서 안성재 셰프님도 이 장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숙성 과정을 거쳐야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콩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어지는 과정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그래서 메주를 만드는데 메주가 다 완성되고 메주를 발효하는데 한 5개월 정도. 장독에 잘 넣어서 한 3개월에서 최소 한 4개월 정도? 와인 농사네요. 진짜. 이게 단타가 아니네. 근데 뭔가 잠깐 대봤는데 네. 차갑지가 않고 약간 온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약간 그 체온 정도. 그런 정도의. 요즘 많이 알려진 이제 셰프님도 계신 마이야르 반응이잖아요. 마이야르 반응. 그러니까 열과 단백질이 만나서 당과 같이 만나면서 이제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반응인데 여름이 되면 장독 표면 온도가 한 70에서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굉장히 올라가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저온 마이야르를 몇 년 동안 일으키는 과정에서 감칠맛이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70, 80도 그 전 단계에서 원래 부패가 제일 많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70, 80도면 사실 세균번식이 어떻게 보면 안전한 온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발효 과정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고추장도 사실은 메주가 가장 발효의 핵심이니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콩을 발효하는 다른 나라는 다 그냥 콩을 알로 쓰거든요. 그렇죠. 보통. 근데 저희는 메주를 쓰니까 그 안쪽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청국장 냄새가 나는 균이 이제 고초균이라고 하는 균인데 걔들이 활성화되면서 잡균들이 오히려 안 붙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주 자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균들이 발효가 다 끝난 상태. 끝난 네, 상태예요? 끝난 상태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적당하게 그 균들이 발효균들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점점점 얘네를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면서 점점 색이 더 진해지고 더 까매져요. 진짜 과학적이다. 그만큼 아마 이 온기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온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도 받아주고 공기 순환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확실히 발효해서 상하는 것들을 많이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온기는 통기성이죠. 이제 숨을 쉬고 그다음에 방부성, 썩지 않게 해주고 입맛이 변하지 않는 한은 온기는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 정도 되면은 장이 딱딱했어요. 어느 순간에 장이 이제 묽어졌어요. 왜냐면 먹기에 편하게 이제 음식 문화가 바뀐 거죠. 토기. 제가 천도 이하를 토기라 부르는데 물을 담으면 물이 조금씩 새 나와요.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되면서 좀 더 고온으로 올리면서 이제 잿물이 입히게 된 거죠. 온기에다가 이제 장을 묽게 담아도 새지 않구나. 자연이 거부하지 않는 온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질리지 않는 온기, 그런 것들이 온기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기회를 주신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언제 해보겠어요? 한번 만들어 보면서. 없지. 네, 만들어 보죠. 접근을 해보자고 장에. 네, 가보시죠. 네. 조금 쓰실 수 있게 요리하실 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획득했습니다.
와, 김 모락모락. 네. 삶은 거예요? 네, 삶았어요, 이거. 는 삶기는 한 3시간 삶아야 돼요. 뜸은 한 1시간. 아, 이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고소하고 구수하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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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콩을 이거를 학독에다가 좀 으깨야 돼요. 빻는군요. 네네. 요게 이제 전통 방식의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 학독이라 해요. 이제 원래 학독. 예. 학독. 네. 더 잘 나기 위한 방법이죠. 가는 역할, 으깨는 역할을 해요. 요거 이제 이렇게. 믹서기 역할을 한다고 이제 할 수 있죠, 이거. 돌려가면서 이렇게 으깨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우, 잘하시는데요. 다 튀고 난리 났어. 흘렸네. 오, 웃겨져. 와, 근데 이거 되게 기분 좋다. 뭔가 진짜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 야, 근데 이거 장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우, 손이 많이 갑니다. 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과정 자체가 되게 오래 걸리는 거지. 우리가 집에서 그냥 쉽게 먹는 것들이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오랜 정성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아, 허리야. 이 정도면은 잘 되었어요. 이렇게 콩알도 약간 반, 으깨는 것도 반, 이래야. 하긴 우리 된장 보면은 입자가 콩 좀 있잖아요. 예. 이제 지금 메주를 이제 밟아서 틀을 만들어야 돼요. 메주 모양. 네. 발로 밟아요? 요거를 저 이렇게 신나요? 이렇게? 네네네. 그냥 신으면 됩니다. 양말 신듯이. 이런데 사이즈가 전족 수준인데. 안 맞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남노 셰프가 손으로 먼저 꾹꾹 압축을 하고 그다음 제가 한번 네네네. 밟아볼게요. 그래야 메주가 많이 밟아야 메주가 잘 뜨고. 배트맨. 저. 됐습니다. 자, 내가 나설 차례인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씩 360도 돌듯이 골고루 좀 밟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누를수록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 아, 여기 밑에가요? 압축되는 느낌. 압축. 된 것 같아요. 이거 빼보겠습니다. 아. 네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모양을 예쁘게 이제 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거 같아. 치즈. 아, 치즈 네, 딱. 네, 치즈 맞아요. 이렇게 딱 그. 부리 같은 까망베르 약간 이런. 와. 예뻐. 말려다가 이제 새끼를 꿔서 공기 잘 통하는 곳에 이제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제 인생 첫 메주입니다. 그럼 이제 새끼를 마른 버전을 갖고. 네. 근데 뭔가 부서질 것 같아. 잘 말랐는데 속은 아직 덜 말랐어요. 겉에만 말랐어요. 요 정도의 새끼를 꽈서 말르는 거예요. 아, 마르면 수분이 빠지면서 좀 작아지네요. 네. 저 해볼까요, 한번? 반을 갈라볼까요? 여기 있는 지퍼를 반을 또 나누세요. 반. 한쪽에 반. 네, 나머지, 네. 반 여기 걸치고.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전통 방식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네, 전통 방식 그대로 집해서 이게 네. 좋은 유산균이 나와가지고 메주가 맛있어진대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짚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뭐 나일론 같은 끈도 네, 있고. 있지만은 거기서는 이런 좋은 게 안 나오잖아요. 제가 요래 한 바퀴, 두 바퀴 돌렸죠. 돌렸어요. 비 틀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듯이 비나이다, 어떻게 되는 거죠? 비나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를 단단하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비비잖아요. 이렇게 비비잖아요. 이렇게. 그냥 대충 하세요. 그거잖아. 아, 야, 빨리 하고 가라.
왜들 그렇게 귀찮게 하냐. 바빠 죽겠는데. 몰라요. 이게 처음이라가지고 사람이 이리 많이 오는 것도 처음이고 뭐. 이 산골짜기 사는 사람이 사람 구경도 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면 다 풀려요. 진짜 요렇게 손에 제대로 익으셨네요. 이렇게 천천히. 우와, 터보엔진이다. 무슨 기계처럼 말렸는데 그게 되게 간격이 되게 쫌쫌해요. 네. 형 어쨌든 성공했어, 성공. 네, 성공했어요. 예. 저막 밑에 걸 거예요. 아, 처마 밑에. 네. 높아야 공기도 잘 통하고 밑에 습기가 올라오는 것도 막아주면서 바람 잘 맞게. 잘 떠요. 이게 잘 마르면서 잘 떠요. 그래서 저막 밑에 약간 높게 우리가 걸어서 말라요. 저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매주. 매주를 만들면 이제 매주를 염수에 이제 담아 놓거든요. 40일에서 50일 이제 날씨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데 그 안에 있는 매주를 건져내서 그걸 섞어서 다시 3년 정도 발효하면 된장이 되고요. 네네. 거기에 남아 있는 염수만 빼서 다시 한 1년 반 정도 숙성하면 단장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다 재료들을 좀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가 고추 같은 경우는 두물고추라고 해서 두 번째 딴 고추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맛이 좋은 편이어서 두물고추만 사용하고 두 번째가 이제 엿기름입니다. 단맛하고 이제 감칠맛을 많이 책임져 주는데 그러니까 보리에 싹을 틔운 메가를 가져다가 그걸 물에 치대서 그 안에 있는 당분으로 변할 수 있는 전분질을 쭉 빼내고요. 가마솥에 이제 한 4~5시간 정도 끓이면서 졸여서 이제 엿기름을 만들게 됩니다. 대박. 천일염은 신안에서 나는 거를 이제 10년 정도 간수를 빼서 10년.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에 다 집어넣고 이제 치대 주시면 돼요. 네. 하나하나 부어서 이제 네. 이게 고춧가루 색깔이 되게 예뻐서. 소금. 네. 렛츠고 소금. 소금도 간수를 좀 오래 빼서 이렇게 해보시면 플레이크처럼 잘 부서져요. 왜요? 부서진다. 원래 큰 소금은 잘 안 부서지는데 마지막은 메주가루. 이야. 이제 섞으면 되죠. 네, 이제 섞고 치대 주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고생이 많은구나. 여기에 담아서 네, 저희가 숙성하면 돼요. 이거 세노 호이. 오늘 만든 장 가지고 요리를 한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가시죠. 기다렸어. 맛있겠다. 네. 렛츠고. 자, 이제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새로운 곳에 좀 와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 이거 진짜 멋지다. 야외에서. 너무 멋지는데요? 그래서 야외 주방을 특별히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그 한옥 앞에서 대장금 주방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MBC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할 때는 분명히 대장금 BGM 깔리게 돼 있습니다. 오나라. 그 BGM으로 깔리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뭘 해도 여기서 만들면 다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연의 맛 그대로 나올 것 같고. 완전. 각자 어떤 음식을 만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나라 장 문화 중에서 늘상 먹는 것들이 있어요. 횟집 가면 나오는 거. 초장. 초장. 초장인데 유자로 만든 초장. 이게 여러 가지 채소들을 버무려서 초무침. 초무침이죠. 자, 또 데이비 셰프님은? 저는 이 지금 영주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영주 한우. 고기 담당이니까.
한우로 이제 등심 구이, 그리고 재래된장 문튀기. 재래된장과 기대되는데. 초장 소스랑 먹는 거는 많이 봤는데 아니면 대구에서 고추장 소스를 많이 먹기도 하는데 맞아요. 재래된장. 저는 이제 아까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나니 좀 사람들 다 기피할 것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죠? 그건 아마도 뭐 제가 맡아야 되지 않을까. 뭐지? 제가 제 한 몸 희생해서 여기서 한 밥을 제가 한번 솥밥. 진짜로 솥밥 담당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 불로? 이 불로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하시나요? 예? 반만. 그냥 쌀하고 물만 이 필요하시나요? 이상 더 이상 뭘 하겠어요? 아니 스키 씨가 한국 요리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어떤? 이제 한국에서 엄청 전통적인 잡채. 잡채. 네. 야, 손 많이 가는데. 진짜 복잡하고 진짜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괜찮겠어요? 생각하고. 엄청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제 100번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저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가장 기본화된 한식. 저는 얼갈이 배추 된장국을. 그래, 무슨 국물이 있어야지. 한국 사람은 밥이 있고 국이 있어요. 맞아요, 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쌀뜨물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솥밥 만드실 때 그 쌀뜨물을 버리지 말고 꼭 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요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한번 최고 수준의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가요? 저 이제 고기 손질 먼저 하고 있어요. 와, 고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빨리 먹고 싶은데? 엄청 뜨겁다. 온도 나왔어. 와. Fire. 어우. 우와. 고기 굽기는 어느 정도래요? 미디움.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로. 약간 지방이 좀 많은 고기는 차라리 미디움 레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레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죠. 지방이 좀 녹아야지 씹을만 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방이 녹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질겨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막 살치살이나 갈비 같은 거 사가셔가지고 아, 고기는 덜 익혀야지 맛있지 하고서 레어로 딱 드시면 이에 다 껴요. 맞아요. 질겅질겅한 느낌으로. 그게 다 고무처럼 씹혀서 지방이 녹아야 돼요. 선배님. 아니 아직도 계속 핸드폰으로 레시피 보고 있어. 아 이게 이렇게 예쁘게 삶을 때 어떤 식으로 삶아야 돼요? 아 그럴 때는 여기를 얇게 이렇게 써는 거야.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얇게 썰어서 네. 여기를 그럼 좀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얇게 썰면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비슷한.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얇게 써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믹스키가 손재주가 있어. 되게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작가님 쌀뜨물 버리면 안 돼요. 네. 쌀뜨물. 감사합니다. 쌀 있어요 밑에. 밑에 쌀 있어요. 이거 쌀뜨물이야 그냥 쌀물인데. 아 그래 쌀 이걸로 아. 더 필요해요. 아 훌륭해 감사합니다. 훌륭해. 불났다. 어떻게 되는 거야? 솥밥 위험합니다. 와! 괜찮아. 아 지금 테러예요 테러. 물 들어가서 그래요? 넘쳐서? 예. 이건 불 다 껐나? 부처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다. 저럴 땐 불을 올리면 돼요. 연소를 시켜주면 돼요. 됐죠? 네. 감사합니다. 된장이 어디 있을까요? 된장 여기 있어요. 어허. 얼갈이 배추. 조그만한 배추. 네. 향이 너무 좋아. 배추향. 이 된장으로는 뭘 만들어도 맛있겠다. 와, 끝났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자, 뭐부터 데쳐보지? 일단 된장물을 된장물에다가 그 전복이랑 새우를 다 데칠 거예요. 와. 남노 씨 잘 돼가요? 아까 간을 계속 보던데 뭐 먹어본 거예요? 간을 본 건 아니고. 아 그냥 배고파서. 언제 보였어? 제가 한번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뭐야? 비린 맛이 없어요. 된장물에 삶아서. 네, 딱 이렇게. 아 근데 확실히 재료가 너무 좋아서 요리할 맛이 나네. 반면 끓일 때 그냥 끓이면 돼요. 우리 간장물에 한번 삶아볼까요? 간장물?
감자물? 진짜요? 어떻게 해요? 요거 끓이고 요거를 물에다 헹구는 게 아니고 당면만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깔도 들어가고 당면에. 뒤쪽 항아리에 이게 그거네 전통 강장 우리 오늘 봤던 거. 이거를 섞으면 되는구나. 이걸 쓰면 됩니다. 5? 네. 그래서 이거 5 정도인가요? 넣어봐요. 좀 더. 아, 다 흘렸어. 잠시만. 오케이. 우와, 대박. 몇 분 끓으면 돼요? 5분? 요리는 분이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죠. 이렇게 뭐 봐야죠. 약간 오케이. 근데 이거 이제 되지 않았을까? 네. 셰프 감사합니다. 잘했어. 시간에 빨리 넣어주면 하이. 완벽. 하고 물엿. 그다음에 야채 볶은 거, 야채 볶은 거. 참기름. 참기름 맞아. 참기름 넣어. 우와,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 진짜 제 로망이거든요. 장갑을 끼고 잡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 드라마에서만 봤거든요. 그것도 약간 김치를 담그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의 약간 꿈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하고 이렇게 먹고. 와, 어떡해, 맛있게 생겼어요. 제대로 잘 나왔어. 맛있어? 맞아요? 어? 맞아요. 건강한데? 와, 이게 된다. 되네. 내가 해냈다. 해냈어. 와, 저걸 그냥 육회나 뭉티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침이 막 고여요. 저는 자르면서 침이 계속 나와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는 생들기름, 볶지 않은 생들기름, 그리고 소금. 한번 볼까? 쪽파를 숯불에 구워서 훈연향을 입힌 다음 잘게 썰어서 버무려 주고 곶감을 썰어서 배와 함께 곁들일 거예요. 소스는 재래된장 그리고 생들기름, 사과식초. 간단하지만 된장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소스로 만들어서 뭉티기와 같이 곁들일 겁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지금 간이 씨가 확실히 돼야. 맛만 보여드릴게요. 맛만. 네. 육고기 맞습니까 이거? 참치 같은데? 너무 부드러워. 괜찮아? 와우. 버무려 볼까? 남도 씨 혹시 뭐 도와줄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소스만 만들면 완성? 예. 유자청이다.
맞습니다. 유자청은 솔직히 킥이지. 넣으면은 완전 입맛 딱 돋구고. 고추장은 유자로 상큼한 맛을 올렸고 그다음에 레몬으로 조금 더 신맛을 올렸습니다. 유자 초장 드셔보실 분? 그래요. 유자 초장. 아, 이거는 특이하다. 되게 약간 한식 소스 같지는 않고. 이 정도면 참치. 참치 버무리고 싶다. 그런 느낌이네. 설마 밥이 됐나요? 우와, 밥이다. 밥을 했어 내가. 밥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노야 가자. 야 맛있겠다. 고기 기가 막히게 웃네. 와, 이렇게 해서 한 상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 장근성 선생님이 전형적인 좀 아버지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 터줏대감. 대장. 돈 내는 사람. 아니 근데 저는 우리가 막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했을 때에 이런 비주얼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 저도. 정말. 지금 보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이고 또 이 플레이팅도 너무 정갈하게. 이거 뭡니까 이거? 되게 그 공기 뚜껑. 뚜껑이죠. 그거 어땠는데? 그 뚜껑을 또 저렇게 활용을 하고.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갈비찜이었는데 공기 뚜껑에 서빙을 했었어요. 이쁜 걸 떠나서 한식이다. 오늘 우리가 다 이 장을 보면서 장에 대한 그 이야기와 만드는 과정, 그걸 또 만들어도 보고 그 장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한 상을 차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여행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MC가 장근석 아니겠습니까? 이거 못 받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야. 밤에 막 생각난다니까 재밌었다고. 장근석 너무 재밌었어. 밤에 막 생각난다니까. 자, 그러면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찍어서 먹는 거예요. 조금. 조금. 진짜 맛있어. 맛있어. 영주 한우로 만든 재래 된장 뭉티기. 재래 된장이 들어가. 곶감이 들어갔어요. 계절을 넣어서. 가을이니까. 그래서 이 된장으로 만든 소스를 나중에 추가로. 아 이거 고기를 훈연한 거죠? 아니야, 파. 파 훈연해서 다져버려. 저것도 하나 먹어볼 수 있을까요? 고기. 네, 고기. 고기. 영주 한우. 등심구이, 그러니까 채끝구이. 아 근데 익힘이 너무 완벽하네. 네. 이게 많이 안 완벽하면 안 되는 데 출신이어가지고 이분해야 돼요.
영주 사과와 그 영양부추 방아잎으로 버무린 영주 사과 샐러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 저는 위에 쌓아주세요. 그러면 쌈으로 아니요, 아니 그냥 저 채소 안 좋아해요. 취향 확실해. 좋아하는데 이게 요 느낌만 딱 보고 싶어서. 저는 채소가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한 수단인 거죠. 스위트. 스위트. 이런 게 좀 브로맨스죠. 방아 샐러드 괜찮지? 와. 그 사과가 잘 어울려. 사과가 좀 단맛이 나고 그래서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고. 사과가 또 의외로 오늘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기막혀. 저 그 먹어도 돼요? 요거 떠.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비주얼이 와, 냄새가. 가을이면은 사실 제철 재료를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추보다는 얼갈이 배추를 얼갈이. 이용해서 좀 이렇게 좀 시원한 시원하게. 맛을 내려고. 그것도 만들다가 남동 셰프님이 전복 내장을 안 쓰고 이제 두신 거를 혹시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멸치 해산물 육수 베이스 어울릴 것 같아서 넣었더니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확실히 얼갈이가 주는 힘이. 너무 맛있다. 먹어야지. 국 너무 시원하고 쭉 내려와. 와, 내장 맛있어. 그게 바로 접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거 약간 비법 조미료 이런 거 좀 들어갔나? 아니 장이 맛있으니까. 근데 이거 할머님이 끓여준 70대 이상. 진짜 맛있다 이거 솔직히. 장 때문에 그런가? 할머니가 딱 집된장으로 끓여주는 딱 그 맛이야. 재래장의 매력이 정말 처음에 딱 아무것도 없이 장을 먹었을 때는 되게 짜다 이런 것 같은데 물에 딱 풀고 몽글몽글하게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올라오는 이 다 날아가 신맛이. 그리고 되게 구수해져 좀 깊어져요. 저도 아까 한 4, 50분 정도 계속 뭉글뭉글하게 끓였어요. 좀 오래 끓였구나. 오래 끓여야지 산도가 날아가. 뭔가 좀 깨끗한 맛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잡채도 먹어봐야 돼요. 스키 씨가 결국에 해냈어요. 잡채 드세요. 제발. 제 로망이거든요. 장갑을 끼고 잡채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사실 나도 깜빡했는데. 뭐야 맛있어. 맛있어요? 와, 끝까지 써 있어. 근데 사실 나는 깜빡하지 못해. 잘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다. 일본인이 만들어주는 잡채 처음 먹어봐요. 정말요? 맛있어. 박수. 와. 주기야, 우리 아까 그 간장물에 삶은 거. 잘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간을 안 하면은 맛이 따로 놀아서. 당면에 간이 그런 양념 같은 게 많이 다 스며 있어. 안에 딱 들어가 있어. 간장물에다 삶았더니 겉으로 양념이 도는 게 아니라 안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잘해. 야 대단하십니다. 해냈어. 대단하십니다. 얘네 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옆에 김이 있어요. 여수에서 먹는 약간 방식이 선어회를 이렇게 싸서 묵은지랑 올려 먹거든요. 그치. 근데 그거를 조금 아이디어를 따와서 초무침도 김이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이거 톳 같은데? 톳? 맞아요. 저 톳을 진짜 좋아해요. 나 톳 진짜 좋아하거든. 까만. 키조개 하나, 관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톳도 올리고. 기저귀 하나, 관자 하나, 똑도 올리고. 와 보이시나요? 와. 톳과 미나리 그리고 키조개, 기조개. 전복. 와 이거 너무 보이는 비주얼만 해도 너무 예뻐 보여. 우와. 비주얼 미쳤어요.
먼저. 아니, 저는 아까 맛을 많이 봐가지고 새콤하게. 참 내가 만들었지만 참 괜찮네요. 네. 근데 이게 고추장하고 유자가 진짜 상상외로 희한하게 어울리네 이게. 진짜 잘 어울려요 유자랑. 그런 게 확 나고. 근데 제가 해산물이랑 다 잘 어울려요. 특히 약간 그런 연체류 같은 거 있잖아요. 오징어, 문어 그런 데다 찍어 먹는 거 맛있고. 그러니까 그 유자 주스 팔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산도 팔거든요. 초장에만 살짝 타서 먹어도 아예 느낌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사실 간장, 고추장, 된장을 베이스로 많이 봤는데 우리가 쌈장이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 맞아. 마요도 있던데 마요. 쌈장 마요도 있고. Samjang is definitely my favorite. This new garlic, you're kidding. 된장 풀고. 된장? 된장 꽤 많이 들어가네. 외국인들이 쌈장 좋아하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어떤 맛에 중독됐을까? 아 근데 그게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반반이잖아요 사실 섞는 게. 그 장점만 다 따온 거지 않을까요? 고추장이 약간 텁텁한 맛은 있지만 감칠맛, 뚜렷한 감칠맛 그리고 된장이 구수한 맛이 딱 만났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아. 부담스럽지 않은 맛인가 봐 외국인들한테. 스키한테도 입맛이 맞아요 쌈장이? 쌈장이 약간 저도 미소 문화가 너무 있었으니까 쌈장 입에 너무 맞기도 했고 뭔가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 고소해. 그래서 저도 입에 엄청 맞았던 것 같아요. 쌈장이라는 것만 봐도 사실은 각자의 재료들이 혼합돼서 더 화려한 빛을 내는 느낌, 더하기 문화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맞네. 그런 것들이 한국 음식의 좀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비빔밥 대표적이네. 비빔밥이 정말 더하기. 맛에 대해서 열려있는 풍토라는 것도 좀 한국의 요즘 한식을 생각할 때는 꽤나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들은 무언가 변형이 맞아요. 되게 가변이 상당한 메리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손님 그 테이블 중에 한 분은 요리사가 있어. 맞아. 우리 아버지도 고기 드시러 이제 같이 가면 이제 된장찌개 시키잖아. 거기다가 나는 이거 좀 더 끓여서 밥 넣어서 짜글이 내가 만들어 먹을래. 짜글이 따로 안 시키고. 그럼 아버지가 상추를 갖고 와서 조용히 뜯어가지고. 맞아. 상추를 넣으셔. 처음에 상추를 왜 넣어 아빠? 그랬더니 야 상추 넣어서 먹어봤어? 상추가 익으면 시래기보다 부들부들하고 엄청 맛있어. 진짜요? 정말로 정말 부드러운 시래기가 돼요. 엄청 맛있어요 식감이.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고기 먹으러 가면 꼭 그 아빠들의 메뉴가 있어. 아빠 레시피가 있는데 된장찌개를 시켜서 밥 넣고 바로 된장술국처럼 술밥 만들어서 청양고추 딱 잘라서 넣고 야채 남은 것들 넣고. 심지어 청양고추 안 주거나 없을까봐 집에서 들고 다니는 거 같아. 맞아.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 맞아. 우리 아빠. 난 이게 좀 있어야 맛있어. 이러면서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 저는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와이프가 이제 에콰도르 사람이에요. 저희 처가 식구들이 한국에 딱 놀러 와서 식사를 하러 딱 갔는데 이제 싹 나왔는데 갑자기 표정이 다 굳어진 거지. 왜요? 왜? 너 시켰어? 아. 너가 시켰어? 아무도 이 반찬을 안 시킨 거야. 주문도 안 했는데 나왔으니까 이상하다고.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먹으면은 내야 되는. 우리 큰 사위가 다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시계만 해서 그냥 짜같이 나오고 이거 예를 들어서 6,000원. 손 내면 내야 되고 만 원 이렇게. 일본은 다 그렇게 받으니까. 맞아요. 일본은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전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반찬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게 너무 약간 다정한 이쁜 문화. 진짜. 오늘 몸도 마음도 배도 너무 두둑해지는 여행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도 한국에서 산 지 9년 됐는데 뭔가 이렇게까지 깊게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잡채도 해보고. 잡채도 처음으로 만들었고. 잡채 최고 오늘 진짜. 우리나라 장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은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경북 영주에서 첫 번째 여행을 떠나봤는데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을 갈 수 있을까요?